안녕하세요. 애드립업의 3가지 기술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할 박혜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좋은 기회에 이제 말하는 직업을 갖게 되고요. 그 직업을 쭉 이어서 20년 넘게 생활을 해오고 있는데, 이렇게 말도 사실 자꾸 하다 보면 실력이 느는 게 사실이기는 하죠. 근데 이 순발력이라는 거는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막 확 늘거나 이러지는 좀 않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조금 애드립을 잘 하나 봐요. 예. 좀 무대에서 좀 재치 있게 말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서, 주변에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순발력 있게 또 위급한 상황에도 당황하지 않고 잘 대처할 수 있나 이런 질문을 많이 던집니다. 그래서 제 지난 날들을 쭉 한번 돌아봤어요. 내가 어떤 과정들을 가져왔기에 내가 지금 애드립을 좀 잘한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됐을까? 그래서 순수히 저의 어떤 경험들을 바탕으로 나누게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들어보시고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면 한번 여러분들도 하나 둘씩 같이 좀 해볼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애드립이 필요한 순간 중에 하나가 또 어느 순간 갑자기 사람들을 만나게 됐어요. 야, 우리 누군지도 모르는데 자기소개 한번 해보자 이랬을 때도 머릿속이 하얘지죠.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순간에도 사실 순발력이 굉장히 필요한 순간이기도 한데요. 애드립 얘기 굉장히 많이 듣는데 애드립이 과연 뭘까요? 즉흥적인 말. 그렇죠. 즉흥적인 말을 애드립이라고 하기도 하고, 애드립은 라틴어에서 왔는데요. 하고 싶은 대로 임의의 혹은 또 연극에서의 즉흥대사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데, 하고 싶은 대로 말을 했는데 말이 돼요. 예. 그게 저는 애드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하고 싶은 대로 말은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경우가 많죠. 뭐지, 뭔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순간이 되면 애드립을 잘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사진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노트도 있고 테이프도 있고 그렇죠. 제가 나는 왜 말을 잘하게 됐을까? 딱히 내가 무슨 돈을 들여서 말을 배워본 적도 없는데 나는 왜 순발력 있게 말을 잘할까를 쭉 돌아봤더니, 이건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썼던 노트입니다. 제가 너무 소중해서 지금도 가지고 있어서 제가 이제 강의 준비하면서 사진을 찍었었는데요. 그때 이제 집에서 저는 말하는 게 굉장히 즐거웠기 때문에 막 아무 말이나 막 짓거리고, 그리고 이제 녹음 테이프,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면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 공부할 때는 이런 테이프를 가지고 이제 영어 강의를 듣거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테이프가 그 위쪽에 투명지에 테이프를 싹 붙이게 되면 녹음할 수 있는 녹음용 테이프로 변신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가 공부하라고 윤선생 영어교실 이런 걸 막 세트로 35개, 40개 이런 세트를 막 사주셨어요. 그러면 저는 한두 개 듣고 재미가 없습니다. 그럼 그 뒤에 이제 투명판을 딱 붙여서 거기에 제 목소리를 녹음하기 시작한 거예요. 녹음을 하려면 뭔가 말할 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말할 거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뭐 책에서 봤던 좋은 내용도 있을 수 있고, 뭐 다른 라디오를 들었더니 DJ가 좋은 말을 할 수도 있고, 또 학교에서 있었던 친구 사이의 일일 수도 있고, 뭐 영화 음악을 소개하겠다 그러면 영화에 대한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쭉 이렇게 적어요. 쭉 적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말하다 보면 쓴 대로 말하다 보면 좀 어색할 때가 있어요. 그럼 또 이렇게 막 줄을 막 그어요. 그래서 이제 이건 다르게 한번 얘기해 봐야지, 그리고 다르게 또 한번 얘기를 해봅니다. 그럼 몇 번 수정 과정을 거치다 보면 내 마음에 드는 말하기가 완성이 되죠. 그럼 이제 녹음을 쫙 해요. 음악도 하나 쫙 녹음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의 30분짜리 탭이 완성이 되면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 이렇게 선물을 주는 거예요. 예, 선물을 주면서 내가 나중에 엄청 유명한 사람이 됐을지 모르니 이걸 소중히 간직해라. 선물을 주는 걸 굉장히 즐겨했던 학생이었어요. 근데 이런 과정들이 저는 제 말하기 실력을 조금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 뼘 한 뼘씩 올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연습만이 살 길이다. 내가 말을 잘하고 싶다면 꾸준히 반복해서 뭔가를 해보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드리거든요. 저는 제가 지금 순발력 있게 애드립을 잘하는 가장 큰 재산은 이런 과정들을 제가 연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연습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쌓여왔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애드립 하면 여러 가지 이제 재미있는 일화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무대에서만 애드립이 필요한 건 아니고 일상생활에서도 재치 있게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분 누굴까요?
자, 힐러리 여사죠. 예. 힐러리 여사의 아주 애드립에 관한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 그 힐러리 여사의 남편이 대통령이었던 시절에 이제 시골길을 이렇게 딱 달리고 있었어요. 근데 시골길을 가다가 차에 기름이 똑 떨어집니다. 그래서 주유소에 딱 들어가서 이제 기름을 넣게 됐죠. 근데 마침 주유소 사장님이 우리 힐러리 여사 초등학교 동창이었대요. 그래서 얼마나 몇십 년 만에 이제 영부인에서 만났으니까 얼마나 반가워 이러면서 막 인사를 나누고 이제 기름을 다 넣은 다음에 돌아오는 길에 힐러리 여사의 남편분께서 아이고 네가 나 만나가지고 영부인 됐지?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너 저 친구랑 눈 맞았으면 물론 이제 직업에 기천이 있는 건 아니지만 주유소에 있었겠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차 안에서 얼굴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힐러리 여사가 뭐라고 했을까요? 저 남자가 대통령이 되어 있었겠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상생활을 굉장히 재치 있는 애드립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이 사람은 누군가요? I'll be back 하는 그 아놀드 슈왈제네거의 아주 젊었을 때 모습이죠. 이 사람이 영화를 굉장히 잘 찍고 있다가 어느 날 내가 정치를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상원의원에 도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을 좋게 봤겠어요. 연기만 하다가 네가 무슨 정치야 이렇게 이제 좀 고깝게 봤던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어느 날 아침에 역시 이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거리 연설을 나섰어요. 근데 이 사람이 좀 못마땅했던 누군가가 이 사람한테 날계란이라고 확 던집니다. 이 전 세계 다 똑같나 봐요. 마음에 안 들면 계란 던지고 이러면은 날계란을 탁 던졌는데 이 사람이 그 상황을 굉장히 잘 모면하면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게 됐던 계기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계란을 딱 맞고 나서 이 베이컨도 같이 주셨으면 제가 아침을 맛있게 먹었을 텐데 어쨌거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만약 이 사람이 화를 냈다면 후두둑 하고 포가 더 떨어졌을 텐데 그런 아주 따뜻한 일화를 통해서 이 일화 이후에 이 사람이 더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게 되고 아주 다행히 당선이 되는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죠. 저는 이런 아주 일상적인 대화에서부터 무대의 작은 한마디까지도 애드립을 잘한다면 내가 빛날 수 있다는 생각을 이런 사람들의 일화를 통해서 확인을 하곤 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에게 애드립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앉은 자리에서는 말 잘하는데 뭔가 앞에 서서 정식으로 얘기하려고 그러면 막막하고 말이 안 나와요. 머리가 하얘지는 사람들. 뭔가 말은 잘하는데 맨날 했던 얘기만 하는 것 같아. 표현이 조금 더 자연스러웠으면 좋겠어.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 아니면 대화를 나누는데 자꾸 뭔가 툭툭 끊기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혹시 나는 한 번도 안 해봤다 하시는 분. 저는 이런 고민을 살면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해보셨죠? 한 번쯤은 다 해보셨죠? 예, 그러면 여러분께는 애드립이 필요하신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눌 얘기를 잘 한번 들어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애드립에 제가 3가지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 하나가 바로 뭐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단어. 저는 이렇게 표현이 부자연스러워요. 했던 말만 또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라면 이 단어의 실력을 조금 넓히고 높일 수 있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뭐 저는 정직한 사람이에요. 건강한 사람이에요.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한 사람에게 질문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어떤 사람입니다. 라는 표현의 단어가 10개에서 아주 많아요. 15개 이상을 넘지가 않습니다. 그 이상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내지를 못하고 나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한정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런 성향이나 성격을 나타내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라고 확인을 해봤더니 제가 한 4, 5분 정도만 찾아봤는데도 성향을 나타내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예. 이렇게 많은 쓸 수 있는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쓰는 단어들만 반복해서 쓰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그러니까 너무 긴장돼요. 이런 말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긴장되는 순간에 긴장돼요. 이 말 말고 또 어떤 말로 내가 긴장하고 있다는 걸 상대방한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녹화 이제 하러 오기 전에 어떠셨어요? 심장이 떨려요. 예. 녹화 기다리시면서 어떠셨어요? 손에 땀이 났어요. 그렇죠? 녹화 기다리시면서 어떠셨어요? 다른 거 이거 빼고 들어갈수록 이제 어려워집니다.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렇죠? 잘 생각이 안 나는 것도 사실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이것도 긴장되는 거죠.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심장 소리가 내 귀까지 들리는 것 같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긴장된다라는 걸 표현할 때도 굉장히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한 2, 3개만 지나가면
사실 긴장감을 표현할 말들을 찾지를 못하죠. 이런 걸 평상시에 좀 많이 생각해 보는 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평상시에 습관적으로 쓰는 말이 뭔가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한번 친구들과 하는 대화 이런 것들을 녹음해서 들어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쓰는 단어들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거 말고 다른 말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재미있게 해보는 거죠. 이런 생각을 좀 넓게 가지는 것만으로도 내 말이 훨씬 더 풍부해진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애드립의 기본은 뭐다? 단어다. 예. 자, 그럼 두 번째 말씀을 드릴게요. 내 애드립의 실력을 높일 수 있는 두 번째. 자, 타이밍. 네. 아무리 좋은 말도 그 분위기에 안 맞는 말을 하게 됐을 때는 오히려 더 썰렁해지는 경우들이 있죠. 예. 어떤 자리에 갔을 때 특히 이제 CEO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좋은 말을 머릿속에 생각하고 가십니다. 누가 나한테 뭐 건배를 시키거나 뭘 시키면 좋은 말을 해야지.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가면 그 자리에서 그걸 한 번 또 꼭 써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적절한 순간에 써야지 빛이 반짝반짝 나는데 누가 묻지도 않고 꼭 그 말을 써야 될 자리도 아닌데 내가 익혀온 거야. 말을 해야 돼. 그 적당하지 않은 순간에 말을 꺼내게 되면 뭐야? 잘난 척하는 거야? 뭐야? 이런 순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애드립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가 알고 있는 표현들이 많아도 얼마나 타이밍에 잘 맞춰서 말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옷을 입을 때도 어느 장소에서 어떤 상황에 어떤 시간대에 입을 거야 이런 걸 생각하면서 옷을 입잖아요. 제가 아침에 강의하러 오는데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막 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이렇게 왔다고 해요. 한껏 제가 돈을 들여서 꾸몄지만 어머 저분 뭐 하는 분이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말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저는 듭니다. 그래서 애드립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1번 제가 생각이 났고요. 2번 2번으로 생각난 사람은 저는 김재동 씨가 생각이 났어요. 이제 즉흥 오픈 무대에서 굉장히 빛을 발하시는 분이죠. 이분 정말 아는 것도 많고 그 아는 거를 적절한 순간에 잘 꺼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분이 왜 타이밍이 적절하게 애드립을 잘할까라는 걸 제가 막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지금은 이제 그렇게 자주 가지는 못하지만 한때 이제 대학 축제에 굉장히 많이 섭외를 받아서 가셨어요. 그럼 이분이 대학 섭외를 받아서 가셨을 때 아주 빠르게는 반나절 정도, 늦게는 최소한 그래도 2~3시간 전에는 스케줄이 있어도 꼭 그 학교를 갔었대요. 그리고 나서 처음 했던 행동이 학교를 쭉 한번 돌아보시는 겁니다. 똑같이 대학교에 다니지만 어떤 학교에 다니는지에 따라서 요즘 이 학교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이슈들, 관심거리들 혹은 학교에 뭐 공사를 하다못해 하고 있더라도 뭔가 다른 상황들이 있잖아요. 현수막만 잘 지켜봐도 요즘 이 학교 학생들은 이런 거에 관심이 있구나. 요즘 이 학교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런 게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교를 이렇게 한 바퀴 쭉 돌면서 내가 오늘 만나야 되는 학교의 학생들의 요즘 어떤 거에 관심이 있는지를 머릿속에 딱 캐치를 합니다. 그리고 무대에 올라가서 제가 오늘 학교를 돌아봤는데 혹은 내가 봤던 현수막의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요즘 이런 고민들 하고 계시죠? 이런 얘기를 첫 마디에 딱 꺼내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지독입니다. 라고 했을 때도 박수가 나오겠지만 뭐야?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어? 라는 걸 느끼게 되면 정말 더 올해와 같은 큰 박수를 보내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타이밍이라는 걸 두 번째 기술로 말씀을 드렸지만 그 타이밍에 적절한 말을 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건 뭐다? 잘 보는 거예요. 예, 잘 관찰하는 거. 그래서 내가 좀 상황에 적절한 말을 잘 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는 순간 도착해서 그 사람보다 그 상황보다 조금 먼저 가서 그것들을 한번 지켜보는 관찰의 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벌써 세 번째가 됐어요. 예. 세 번째는 읽어볼까요? 연습입니다. 예. 순발력은 타고나는 거야. 아유 태어날 때부터 말 잘하셨죠? 이렇게 말하시는 아주머니들이 저한테 있으세요. 예, 태어나면서부터 말 잘하는 사람이 있나요? 예, 물론 이제 좀 그 성향적으로 나서기를 좀 좋아하고 부끄러움이 덜해서 자꾸 앞에 나가서 뭔가 좀 이렇게 설쳐대는 아이들은 있어요. 근데 태어나면서부터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없죠. 저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수많은 연습의 과정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중요한 건 내가 말을 순발력 있게 좀 잘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 때는 첫 번째, 많이 보셔야 됩니다. 영화도 많이 볼 수 있고 여행 가셔서 여행지 풍경도 많이 볼 수 있고 뭐 책도 많이 볼 수 있고 우리가 주변에 볼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많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들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듣는 거예요.
내가 말을 어떻게 하고 있지? 말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내가 평상시에 말을 어떻게 하고 있지를 내가 녹음해서 내 귀로 내 소리를 확인해 보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라디오 방송을 굉장히 한 16년, 17년 동안 하면서 매일매일 하면서 얼마나 많이 늘었겠어요. 근데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풀로 다 녹음을 해서 들어봅니다. 그러면 한 달 사이에 제가 안 썼던 이상한 말버릇이 생겨요. 이 말을 내가 왜 하고 있지? 근데 좋은 말도 자꾸 하면 듣기 싫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이제 고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또 들어봐요. 그럼 그 말은 고쳤는데 내가 어디서 들었는지 또 이상한 말을 하고 있어요. 예. 무슨 연예인의 뭐 유행어일 수도 있고 자주 만나는 친구들이 습관적으로 하는 말일 수도 있고 그 말이 자꾸 귀에 익으니까 재밌게 따라하다가 무의식 중에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럼 또 그 말을 또 고쳐요. 그럼 또 한 달 뒤에 들어보면 또 새로운 말이 내 입에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내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으면 몰라요. 예. 내 말이 재밌게 들리는지 따분하게 들리는지를 내가 자꾸 들으면서 확인해보는 과정들이 조금 귀찮고 불편하더라도 저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네, 자꾸 말해보는 거. 예. 들은 거, 관찰한 거, 말해보고 들어보고, 관찰하고 말해보고 들어보고, 이 과정이 좀 즐거움으로 반복될 수 있으면, 특히 요즘에는 굳이 뭐 녹음기 들고 다니지 않으셔도 휴대폰에 녹음 기능이 너무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부모님이랑 대화할 때, 혹은 친구들이랑 대화할 때, 가족들하고 대화할 때 어떤 투로, 어떤 말투로 어떤 단어를 써가면서 얘기를 할까? 이런 걸 내가 스스로 좀 많이 관찰했으면 좋겠고, 내가 말을 하는데 좀 재료가 너무 없는 것 같다. 그럴 땐 많이 보셔야죠. 예. 그래서 많이 보고 많이 말하고 많이 듣는 과정을 거쳐서 저는 애드립이 충분히 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게 단어, 예. 두 번째 말씀드렸던 게 타이밍, 세 번째 말씀드렸던 게 연습.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케이, 좋았어. 근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연습하지?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어떻게 연습 과정을 거치면 더 애드립이 늘 수 있을까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 애드립이 익숙해질 수 있는 네 가지 방법인데요. 전 이걸 지금도 꾸준히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겁니다. 우리 말 잘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은 학원 가서 돈 내고 시간 들이고 따로 뭔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하루에 버려지는 시간들이 생각보다 많으실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타러 갈 때 이때도 내가 무언가 하지 않으면 버려지는 시간이죠. 걸어가는 모든 시간들, 누군가를 기다리는 시간들, 이렇게 나도 모르게 버려지는 자투리 시간들이 굉장히 많을 건데 그 시간이 여러분들이 말을 늘릴 수 있는 좋은 그 타이밍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길을 가다 보면 우리 눈앞에 보이는 활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싶지 않아도 눈앞에 너무나 많은 글자들이 보여요. 예를 들어서 간판들. 진짜 엄청난 많은 간판들 여러분 보기 싫어도 보잖아요. 이 간판들을 보면서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시고요. 이 단어들을 연결시켜서 뭔가 말을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예. 꼭 처음부터 술술 말이 잘 되는 말을 만들 필요는 없고요.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 내가 무슨 말을 만들어 볼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이런 간판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네, 이런 현수막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버스 기다리시면서 현수막 뒤에 다 붙어 있을 거예요. 한번 쭉 읽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마음에 드는 단어를 찾아서 그 단어를 가지고 어떤 말을 내가 만들어 볼 수 있을까? 한번 처음에는 그냥 막 얘기해 보는 거예요. 예. 막 얘기하는 과정을 거치시는 겁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이런 광고 문구들도 지하철 같은 데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나의 작은 나눔이 받는 사람에게는 큰 선물이 됩니다.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내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줬는데 상대방이 굉장히 고마워했던 기억은 뭐지? 그러면 떠올려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내 친구한테 뭐 필통에 있는 지우개를 하나 선물해 줬었는데 그 친구가 그 지우개를 막 아껴 쓰면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이런 어떤 작은 에피소드 하나씩을 꺼내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말과 그 에피소드를 이어서 한번 얘기를 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뭔가 이야기거리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크게도 필요 없고 딱 쓸 만큼만 빌리고 싶은데 이런 걸 여러분들이 봤어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 항상 돈이 풍족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상황과 연결시켜서 뭔가 이어질 수 있는 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죠. 이때는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 전혀 도움이 안 되십니다. 뭔가 말 연습을 한다고 생각할 때는 중얼중얼 나를 이상하게 보지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냥 내 입을 열어서 내 소리가 귀에 들릴 수 있게끔
한번 읽어보시고 관련된 에피소드를 한번 떠올려 보시고 이어서 말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태여 시간을 내지 않아도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것만으로 여러분들의 애드립 실력은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 그 첫 번째 방법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무리 말을 해줘도 안 하는 사람은 죽도록 안 합니다. 근데 그러면 그 사람의 말 실력은 뭐야? 지금이랑 계속 똑같아요. 근데 나가면서 중얼중얼 하면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해봐야지 그러면서. 네. 그 사람은 내일 모레 1년 뒤에 분명히 달라져 있어요.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읽어볼까요? 스토리 이어가기. 이제 스피치 이제 클래스에서도 많이 하는 방법들 중에 하나인데 전혀 연관성이 없는 그림이죠. 한 남자는 괴로워하고 하늘에 하트 풍선이 떠갑니다. 예. 이런 전혀 연관성이 없는 그림 두 개를 이어서 하나의 말로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예. 혹시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 네, 한번 해보실까요? 네. 여자친구한테 풍선 이벤트를 해줬는데 헤어져서 너무 고통스러워. 내가 그때 왜 풍선 이벤트를 해줘가지고 예. 이렇게 남자가 고민을 하고 있다. 그렇게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이 괴로움의 시간이 지나면 고민이 하늘의 풍선처럼 멀리 날아갈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음반 한 장과 미로를 보고는 어떤 말을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슈퍼맨 소녀와 바이올린을 키는 이제 여자를 보면서 어떤 말을 내가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여러 번 해보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눈앞에 보이는 낯선 전혀 두 개의 다른 그림들을 발견했을 때 그림이네? 라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그 시간을 활용해서 뭔가 나의 말거리로 만들어 보시는 겁니다. 이것도 제가 굉장히 많이 하는 방법들 중에 하나고요. 자, 이제 세 번째는 뭐죠? 삼행시 짓기. 예. 이건 제 주변에 이제 개그맨들 보면은 이 삼행시 짓기를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뭐 한 두세 시간 버스를 같이 차를 타고 가는 시간이 있었는데 눈에 보이는 간판의 단어만 보면 다 말을 지어. 이행시, 삼행시, 사행시 막 말이 되나 안 되나 계속 짓습니다. 예. 그러면서 말이 되는 거는 챙겼다가 다음에 써먹는 거죠. 저는 이 길을 가면서 눈에 보이는 단어를 가지고 지금은 제가 삼행시라고 했지만 정말 이행시든 사행시든 오행시든 삼행시든 뭔가 말이 되는 이제 글짓기를 한번 해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쉽게는 내 이름으로 한번 삼행시를 지어보는 거. 이게 연습이 되면 낯선 장소에 가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내 이름 삼행시로 내 소개를 멋지게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상대방의 이름을 들었을 때 그 상대방의 이름을 가지고 착 하고 삼행시를 내가 지어주면 굉장히 호감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애드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애드립으로 머릿속에 한번 이제 삼행시를 한번 지어보시는 거예요. 애드립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혹시나 내가 만들어 보면 어떤 삼행시를 지어낼 수 있을까? 또 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머릿속에 떠올려서 뭐 애인이든 엄마든 아빠든 머릿속으로 떠올려서 그 사람의 이름으로도 삼행시를 한번 지어보시는 겁니다. 일단 오늘 나가면서부터 내 이름으로 삼행시를 한번 여러 개 지어보세요. 아마 수도 없이 나오고 말도 안 되면서 탈락되는 것들도 있겠지만 그중에 살아남는 것으로 멋지게 내 소개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여러분들 첫 번째 자투리 시간과 연결시켜서 그 시간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자, 이제 네 번째 방법인데요. 이건 제가 진짜 많이 하는 거거든요. 뭐죠? 자문자답. 나랑 얘기하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제가 정말로 많이 하고 있는 방법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서 강의를 했습니다. 하고 나가면서 오늘 이렇게 현장에서 많은 분들 만나서 강의해봤는데 기분이 어때? 라고 제가 저한테 묻는 거죠. 그럼 제가 답을 하겠죠. 오늘 아침부터 뭐 화장도 하고 뜰까봐 고민하면서 왔는데 우리 친구들 웃으면서 잘해줘가지고 너무 기분이 행복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가 좀 잘 닿았으면 좋겠고 이런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화를 보고 나왔습니다. 오늘 뭐 영화 한 편을 봤는데 영화가 어땠어? 그럼 제가 또 혼자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 주인공과 남자 주인공이 나왔는데 미스캐스팅인 것 같다는 둥, 누가 있으면 더 잘 맞았을 것 같다는 둥 이런 얘기를 제가 막 하는 거죠. 뭐 아주 쉽게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일주일 보내시면서 사람들 많이 만나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일주일 동안 만났던 사람들 중에 기억에 남는 사람이라던가
혹은 기억에 남는 일, 뭐 예를 들자면 오늘 여기 와서 방청을 하신 것도 기억에 남는 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한번 쭉 뭐 적어보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휴대폰으로 적어보신 다음에 그걸 손에서 한번 얘기해 보시는 거죠. 오늘 내가 방청을 했는데 이런 얘기를 들었고, 이런 걸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눈으로만 보시는 게 아니라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하셨으면 한번 적어보시고, 적는 게 좀 귀찮다 그럼 바로 한번 말을 해보시는 거예요. 말해본 걸 한번 녹음해 보시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내가 들어보시는 거죠. 또 한 번 얘기해 보시는 거죠. 예. 이런 과정들, 자문자답을 통해서 저는 충분히 말의 재료도 만들어질 수 있고 내 말 실력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말하듯이 얘기해서 내 머릿속에 남았어요. 그러면 지금의 이야기로 어느 자리에 가서 뭐 발표를 한다거나 말하기에 대해서 발표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뭐 어디 가서 내가 뭐 얘기를 해야 되는 순간에 이런 일화들을 가지고 첫 이야기를 꺼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단어와 타이밍과 세 번째 연습, 이것을 익힌다면 애드립이 높아질 수가 있고, 이것을 가지고 네 가지 연습 방법을 반복한다면 충분히 애드립 실력이 향상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연습 방법 중에 첫 번째가 뭐였죠?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기. 네, 오늘부터 해보시는 거예요. 네, 두 번째가 스토리 이어가기. 전혀 다른 상황이나 사진을 보고 어떤 말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세 번째가 삼행시였죠. 그렇죠? 내 이름으로 일단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 그리고 네 번째가 자문자답. 너 왜 이렇게 살고 있니? 이런 거 물어봐도 괜찮아요.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나한테 물어보는 거죠. 나는 오늘 어떤 책을 읽었어? 오늘 했던 대화 중에 뭐가 제일 기억에 남아? 이런 걸 계속 나한테 물어보세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쌓아지면 거울 앞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거울 앞에 나와 대면해서 너 얼굴이 오늘 좋네. 오늘 어떤 일이 있었어? 그래서 거울 속에 내가 관객인 것처럼 눈도 맞춰보시고 몸 동작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 나중에 정말 어떤 회사나 이런 데 가서 발표나 내 소개를 해야 되는 순간에 조금 더 자신감 있게 또 순발력 있게 말을 잘 하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애드립은 따로 시간을 내고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연습 과정을 거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나를 믿는다면 어디서든지 충분히 잘 해낼 수 있는 거라고, 누구나 다 잘할 수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애드립 자신감 생기셨죠? 네, 생기셨죠? 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 네 가지 방법을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